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빛난 밤.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날 반탄하는 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인인데요. 다 같이 종교를 떠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음력 12월 3일이 되겠고요. 임자일 주일날 일요일입니다. 1년 중 359번째 되는 날이고, 오늘을 탄생하는 서양 호랑가시나무가 되겠고, 탄생성은 크로스 스톤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사과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69년도 한남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한남대교 위치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져 오던 나루터로서 한강진으로 불렸습니다. 한양의 남소문을 빠져나와 한강진을 건너 현재 강남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은 전통적인 영남대로의 루트 중 하나입니다. 한남대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신사동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 옛날에는 제3한강교라고 불렀습니다. 1966년 1월 19일 착공해서 69년 12월 25일 날 준공됐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다리의 노후로 1996년 12월 기존 다리 서쪽에 새 다리를 착공했고요. 2001년 3월 개통합니다. 이후 기존 다리는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2004년 8월 9일에 재개통하여 현재 12차로로 구성된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강남대로 및 경부고속도로에서 남산 1호 터널 및 명동 을지로 일대를 직결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죠. 원래 이름은 제3한강교였으나 198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915m의 비교적 짧은 다리이고요. 과거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제3한강교라는 이름으로 1969년에 당시 준공 개통했으나 1985년 한감대교로 개칭되면서 대한민국 교량 중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4차선으로 개혁했으나 비슷한 시기 북한에서 6차선 교량을 평양에 개통시키자 이를 의식해서 한남대교를 착공 3개월 만에 왕복 6차선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양의 다리보다는 미묘하게 더 넓을 정도로 지금은 아예 폭 51m짜리 쌍둥이 다리로 커버렸으니 흘러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이 다리에서 투신 자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방송인 송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혜 씨의 외아들이 1986년에 이곳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송혜는 2022년 96세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한남대교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큰 화제였습니다. 1971년도 대영각 호텔 화재입니다. 대영각 호텔 대화재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소재 22층짜리 대영각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119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와 재산 피해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20만 원이어서 지금 현재의
액수를 하면 엄청나죠. 그때 당시의 액수였습니다. 화재 본인은 1층 커피숍에 있는 LP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엔 비상계단도 없었고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여 구의 시신이 옥상 출입문 앞에서 발견됐고요. 당시 국내 최고의 32m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7층까지 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0년 2월 27일 동일한 장소에다 다시 화재가 발생했죠. 이때 화재는 옥상 냉각탁에서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화재를 피하는 데 좋다고 해서 고려 대형가구로 이름을 바꿨고요. 현재는 리모델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고와 함께 서울 3대 화재로 꼽히고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건물 참사 화재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가 이상하리만큼 이 지역에 아침 새벽같이 저희가 여기에서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저희가 아침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창틀로 사람이 막 뛰어내려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또 그 헬리콥터로 사람을 실어서 나르다가 그 옆에가 그 우체국이었었는데 중앙우체국 옥상 위에 그 사람이 그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것도 목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안양 초등학생 6.25 살인사건입니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은 범인 정성현 당시 38살이었는데요.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당시 11살짜리 이혜진 초등학교 4학년과 오예술 여자의 9살 초등학교 2학년을 동시에 납치해서 토막 살해한 사건입니다.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 칠보산 일대에서 이혜진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최종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3월 18일 판명됐습니다. 3월 16일 유력한 용의자 정선이 검거됐고요. 3월 17일 용의자가 범행을 자복함으로써 자신이 오예슬을 또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3월 18일 경기도 시흥시 분자천에서 토막난 오예슬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으며 3월 19일 발견된 사체 역시 오예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사형 보루 상태로 있습니다. 2015년도 대전 유성구의 총격 사건입니다. 2015년 12월 25일 대전 유성구 복면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발생한 사건이라 큰 주목을 잃었습니다. 2015년 25일 밤 11시경 피해자는 유성구 복면동의 노상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햄버거를 먹던 도중 갑자기 마스크를 쓴 범인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권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범인은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이건 진짜 권총이라며 두 사람을 협박했는데 피해자는 이 총이 모형총이라 생각하고 그를 제지하기 위해 실강이를 벌리던 중 범인이 총을 쏴 오른쪽을 피격당했습니다. 총을 쏜 범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망갔고 범인이 달아나는 걸 본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12월 28일 7시 35분 경기도 광주시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스스로 머리에 권총을 발사해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 후 범인은 사망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 데이는 한국어로 흔히 성탄절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올리우스덱 AD 13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 주교 텔레스포로가 엄숙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고 명해했으나 정식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로마 카톨릭 주교 올리오 1세가 AD 350년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하여 현재까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정해서 기념한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유럽의 달력에는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습니다. 해가 제일 짧고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은 동짓날. 그 동짓날은 모든 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된다 해서 축일이고 제사고 지내던 날인데 이때를 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해서 같이 예수의 탄생일로 정했었는데 나중에 올리고 달력이 변경이 정확하게 보니까 동지가 22일 아니면 23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신일을 23일, 22일로 옮길 것이 못 되고 25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옛날에 쓰던 동짓날이라고 얘기를 전해도 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일 번호 보겠습니다. 개그우먼입니다. 1959년 12월 25일에 퇴근한 희극배우 출신 방송인 이성미 씨입니다. 1979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80년 제2회 TBC 개그 콘서트에서 김은우와 틈을 이루어 대상을 수상함으로 연예계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 1980년대 가수 김학래의 아이를 가졌으나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인해 헤어진 뒤에 홀로 아들을 낳고 미혼모로 살았습니다. 1993년 잡지사 기자 조대원을 만나 결혼하여 딸 둘을 낳았죠. 2002년에 자녀들의 유학을 이유로 카나다로 이민을 떠나 7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2009년 영국 귀국한 후 복귀했습니다. 그 뒤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MC와 패널로 활약 중입니다. 2020년 SBS 연예대상에서 레전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서 이성미 엄마가 이성미가 13살 때 암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성미 본인도 막내딸이 지금 13살 때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수술만 12번을 받았고 온몸이 흉터와 칼자국이라고도 전하고요. 현재는 완치된 상태로 건강하게 지낸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배우 안내상 씨입니다. 1964년 12월 25일 대구 출신입니다. 1990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 안내상의 아버지가 대구 광역시에서 염색 공장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해서 집이 망해 서울로 상경해 청계천 판자촌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시작을 해서 영화, 드라마 등 다방면의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안내상이란 이름은 친가에서 태어났다는 뜻이 있고 형 안외상은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 덕분에 집안에서는 물건을 살 때 절대 외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료 배우 오형과 절친한 것으로 유명하죠. 연세대학 신학과 동기로서 운동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사가 되지 않기로 했을 때 운동권 활동을 그만두기로 했을 때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항상 같이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는 매우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심지어 본인이 가난했던 연극 배우 시절에 우형과 함께 우상호의 신혼집에 들어가서 빈방에서 2년 가까이 같이 살기도 했을 정도라고도 전합니다. 배우 설경구의 전처가 바로 안내상의 여동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 설경구의 소개를 받아서 극단 한양
레퍼토리에 들어갔고 이문식, 권혜호, 유오성 등이 당시 연극을 함께한 동료 배우라고도 전합니다. 개그맨 김준호입니다. 1975년 12월 25일 태어난 MC 겸 유튜버입니다. 김준호는 충남 대덕군 출신이고요. 1994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모자라는 보수 캐릭터로 보스나 이장, 촌장 역할을 많이 맡고요. 개그 콘서트 초기 서브 멤버였던 시절엔 유명 남자 연예인들의 성대모사를 선보였고 특히 잘하고 자주 하던 게 최민수 씨 목소리, 김인문 씨, 유동건 씨 목소리였습니다. 극과 극의 여러 남성 캐릭터를 설립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잡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결혼하고 2018년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3일 후배 개그우먼 김지민과 연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회에 알렸습니다. 배우 엄지원입니다. 1977년 12월 25일 날 태어나서 1998년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2년 MBC 아침 드라마 황금마차의 주연급으로 출연합니다. 2003년 영화 똥개에 출연하고 2006년 영화 가을로 춘사대상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 2013년 영화 소원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1977년 12월 25일 대구 달서구에서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엄이웅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소련 출신의 공직자로서 2003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끝으로 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지호는 경북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하나 보겠습니다. 학월단 경산 큰스님입니다. 1917년 6월 21일 한복 북청에서 출생했고요. 성명은 손희진 씨입니다. 1936년 4월 8일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해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요. 1940년 4월 10일 유점사 대교과를 수료하고 1945년 7월 5일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합니다. 1949년 8월 2일 경남 교무원에서 대덕법계를 받으셨으며 중앙종회의원, 종무원, 교무부장, 동국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불교 정화와 통합종단 출범에 기여합니다. 동아사주지 총무원장, 학교종합협의장, 한국불교 총연합회장, 주황종회장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서울 성라수도원 조실과 미국 LA 달마사 조실로 후학을 지도했으며 1979년 12월 25일 서울 족조암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세수 63세고 범납 42세였습니다. 저서로서는 삼처전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퍼의자라고 얘기하는 장기려 의사입니다. 1911년 8월 14일 날 났다가 1995년 12월 25일 날 가신 외과 의사입니다. 부산복음병원 원장,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등을 지냈고요.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아버지 장운석과 어머니 최운경 사이의 둘째 아들로 출생합니다. 1928년 송도보고를 졸업하고 193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그해 외과의사 백인재의 제자로 수련하게 됩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장기려를 알게 되어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모델로 삼았다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외과의사였지만 평생 낮은 곳에서 청빈한 삶을 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인수를 베푸는 사회봉사자였습니다. 51년도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개설을 시작으로 청십자 사회복지회,
장애자 재활협회 등 각종 복지단체를 세우고 1976년에는 청십자병원을 설립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헌신합니다. 영세민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의료복지사업, 취업, 알선 장학사업, 타가석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생 동안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병원 옥상 자택에서 살면서 그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서울 백병원에서 85세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그는 현재까지 이영춘, 문창호, 김찬호, 이태식, 안수연 등과 함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칭송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축구인입니다. 문정식 씨입니다. 1930년 6월 23일 나셨다가 2006년 12월 25일 날 가신 분입니다. 축구 선수 및 지도자로 포지션은 공격수였습니다. 1958년부터 62년까지 4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아시안게임 2연속 은메달, 또 에이펙 아시안컵 우승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선수 은퇴 후 제일모직 축구단의 코치를 시작으로 DB 손해보험, 대한민국 남자대표팀, 울산 현대, 대한민국 여자대표팀, 오이타 트리니타의 감독을 지내면서 2006년 12월 25일 77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항상 정토에 있어 인간으로서 환생치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환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언, 옴 미사라 미사라 홈 바닥을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한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 역사 창조하는 시간 되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